전복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 회장이신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이 더 깊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이 깊어가는 겨울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고 봄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또 문학작품과 함께하면서 네.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오늘은 네. 김덕남 수필집 네. 아직은 젊은데요. 네. 라는 아직은 젊은데요. 네.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도대체 얼마나 젊은지 궁금해지고요. 여기 이제 표지에 보니까 네네. 가족 사진인가요? 이렇게 정겹게 작가와 남편, 큰딸네 가족, 네. 뭐 이렇게 아들, 둘째 딸 이렇게 사진이 또 이렇게 그렇죠. 떼지로 또 네.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 어떤 그 자전적인 글과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 이런 네. 걸 실어가지고 네. 좀 욕심을 내봤다. 이런 작가의 말이 있어요. 네. 이 책에 보면 그림도 직접 그린 네네. 풍경화들이나 정물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네. 예, 따뜻합니다. 재능이 많으시네요. 네. 네.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네. 그림도 상당히 좋아요. 2011년에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굉장히 여러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퇴임을 하셨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지 좀 더 궁금해지는 네, 작가분이십니다. 네. 그죠.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초등에서 퇴임하신 후에 네. 2014년에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하셨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에세이스트에서 또 재등단을 두 권의 수필 문학지에서 네. 이제 등단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보니까 이런 공모전 같은 데서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물사랑 공모전에서 은상, 네. 내외 매일신문사 문학대상, 네. 그리고 한국문학신문사 효수필 공모전 네. 여기에서 또 문학대상, 또 전주 풍남제 그 예전에 풍남제에서 네, 주부대결전 네.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여기서 시도 입선하시고 네. 이런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네. 어쨌든 이분이 문학에 대한 그런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시고 노력해온 네. 그런 면면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부백일장에서 시부분도 이제 입상을 하신 전력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수필집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네네. 첫 수필집을 칠순기념으로 내시고 네. 이제 6년 만에 두 번째 수필집을 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인이 작가 말에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소개해 주실 때 네. 아직은 참 좋은 때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아직은 젊은 때요인데 네. 그러니까 6년 전에 칠순 기념으로 낸 수필집 제목이 네. 아직은 참 좋은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참 매우 긍정적이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작가의 말 들어보죠. 네. 김덕남 수필가이신데요. 네. 김덕남 수필가는 항상 그 남편이 첫 독자가 되어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뭐 좀 시큰둥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글을 반겨주는 독자들이 있어서 글 쓰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작가의 말에 썼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곧 그의 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면 거짓 없는 행동이 따르는 진솔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반길 수 있는 글이 되도록 노력하렵니다. 아마도 글쓰기는 여생의 한 작업으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지향하고 싶은 삶입니다. 네, 앞으로도 네, 또 여성의 한 많이 작업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작가의 말 앞에 이렇게 또 본인이 직접 그림도 삽입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네, 동백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아유, 너무 네. 재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보는 즐거움이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작품 좀 들여다보죠. 네. 이제 이 수필집은 네. 모두 6개 부로 나눴어요. 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작은 거인 네. 손잡아 봅시다. 네. 평화 지나고 나야 알게 되더라. 진정한 향기를 쫓아서 이렇게 6개 부서거든요. 네. 근데 여기 편편히 저자의 그림과 글 그리고 사진 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네. 어느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37쪽에 보면 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네, 글이 네. 있어요. 네, 네. 그중에 일부를 네.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네. 나는 음치도 아니고 노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주 부르지 않는다. 노래의 맛을 살리는 기교도 부족하고 성량이 작아서 고음이 힘들어서다 라고 하고요. 잠시 후에는 나와 달리 남편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장소 불문하고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신작 가곡도 한두 번쯤 들으면 곧잘 부르고 클래식 음악에도 이론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덕남 수필가 자신과 남편을 이렇게 견주어서 앞부분에 서론에 소개하고요. 네. 이제 중간 부분을 넘어서면 40쪽에 네. 이제 이 노래와 관련된 이제 소견을 밝히는 네. 거예요. 남편이 노래를 잘한다고 그러고 부르기도 좋아한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음악 공부를 했더라면 괜찮게 다듬어졌을 재능인데 네. 지금이라도 성악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친구의 말을 남편이 나에게 자랑처럼 전했다. 미련이라도 없게 아마추어 활동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싶어 교습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고희를 막 넘긴 나이, 이 나이에 성악 공부를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달라진들 새 인생이 펼쳐질 일도 아니라며 남편은 손사래를 쳤다. 그러다 여러 날 내 설득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교육원 등록을 했다며 심기일전하듯 했다. 성악이 어떤 것인지 정석의 기법의 맛이라도 볼 욕심으로 시작한 수업이 어느 사이 100일이 지났다. 어때요?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네, 네. 노래 공부하시고 네. 저도 70대 중반을 넘어서신 분이 정말 고운 목소리로 네.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김덕남 수필가의 남편분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아주 그림이 그려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에 대한 이 남편의 노래 실력, 남편의 네. 노력, 참 이 갑상선이나 위장 뭐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네.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하는 남편에 대한 글인데 네.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글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 저는 절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죠.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혹시 아는 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네네. 이제 어느 날 후배들이 저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언니 이렇게 노래를 좀 제대로 배워보세요. 이런 네. 말을 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가 어떤 계기로 용기를 내서 등록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호흡법도 배우고 한 곡 한 곡 이렇게 노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네. 너무 커요. 그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쩌다 뭐 분기별이나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정말 팔순의 어르신들도 많이 네.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분들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 네. 그리고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학부 때 저희 지도 네. 교수님이 네. 평생교육원에서 퇴직하셨거든요. 네. 정년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그림을 배우신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강의실에. 음. 그랬더니 그림을 열심히 정말 그림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 잘 그리신다고 아.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봤더니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직 이렇게 보고 그리는 수준이야. 네. 보니까 좌측에 그림을 놓고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글을 필사하듯이 그렇죠. 그림을 묘사하고 네.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필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로 그렇게 아름다우시 맞아요, 수가 맞아요.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수필집의 제목이 네. 아직도 젊은 때여이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 제가 참 또 네.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남편이 아무튼 친구의 말을 자랑 삼아 슬쩍 네. 이렇게 아내에게 건네죠. 아, 뭐 나 젊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좀 잘했을 거라는데 이러는데 맞아요. 네. 그런 말씀을 버리지 않고 얼른 받아서 그래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용기를 주는 아내의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정말 보기 좋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글이 주는 힘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 네. 누군들 네. 7순이 됐든 8순이 됐든 아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맞아요. 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글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활자로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흥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시고 많이들 용기를 또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또 다른 작품 한번 또 이게 소개해 주시죠. 186쪽에 보면 네. 낡은 골무를 보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요즘은 바느질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바느질들을 많이 해서 엄마들 골무, 네, 맞아요. 골무의 그 낡은 골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 작품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낡은 골무를 보며 김덕남 살림미천이라던 큰딸이 부릴 만큼 자란 나이임에도 내가 부엌일을 거들라치면 어서 들어가 공부나 하라며 밀어내던 어머니는 오직 자식들의 성공이 당신 삶의 희망이었다. 그런데도 입을 호청을 다룰 때는 내가 익혀야 할 일인 듯 당신 앞에 마주 앉히곤 했다. 푸세한 호청을 맞잡고 빗겨 당기다가 솔기를 맞춰 접고 차근차근 밟으면 뻗세던 광목천은 성과를 죽이고 찹찹하게 순해졌다. 벌건 숯불이 담긴 접시 다리미가 능란한 어머니 손놀림에 미끄러지듯 오르내리면 올은 정갈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공부하던 안진뱅이 책상 옆으로 방 한가득 솜 이불을
펼쳐놓은 어머니는 이따금 검지를 빨곤 했다. 두툼한 이불솜을 뚫던 긴 바늘의 뒷심이 가녀른 검지를 자꾸 찔렀다. 골무 살 돈마저 아껴야 했던 것인가. 누에고치를 잘라 만든 얇은 골무는 방패 역할도 못하면서 구멍난 우리들의 양말을 품은 반지꼬리에서 늘 어머니와 함께했다. 이 이제 앞부분이에요. 네. 이제 골무와 얽힌 어릴 적에 어머니가 공부해라. 우리 어머니 세대 생각나죠?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신 세대예요. 네. 이제 저의 경우도. 그런데 늘 자식들은 잘 가르치고 공부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안일을 다 거두시면서 공부하라고 등을 떠밀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벌써 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광목천에 우리 예전에는 광목 잎을 빨리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풀먹이고 이거 빳빳하게 이제 밟고 네. 서로 당겨서 팽팽하게 어머니가 하고. 입에서 이렇게 물 한번 그렇죠. 먹으면서 푹 품어서 맞아요. 그러면 또 무지개가 뜨기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 다리미도 네. 다리미 이야기 나오잖아요. 접시 다리미를 아,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랬을 요즘 것 다리미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다리미를 네네. 봤거든요. 어릴 적에 그 인두도 받고 숯을 담은 이렇게 접시 다리미도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걸로 또 다림질을 그렇군요. 하셨어요. 숯불이 그래서 담긴 접시 네네. 다리미. 그리고 이제 솜잎을 네. 꼬매시는 네. 그럴 때 그 표현이 이따금 검지를 빨곤 했다. 찔리니까. 찔린 거죠. 맞아요. 네. 풍경이 네. 너무 눈에 선해요. 그리고 네. 이 문장 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시죠. 묘사력도 뛰어나고요. 맞아요. 아무튼 눈에 훤히 보이듯 네. 그려지는 아주 여기까지만 읽어도 네. 굉장히 문학적으로 탄탄한 작품이구나 하는 거를 어디 하나 느끼게 뺄 언제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주 네. 완벽한 그런 네,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자라가지고 김덕남 수필가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후에도 어머님이 계속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러한 게 당연하게 엄마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회한 이런 내용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좀 넘어가면 그 골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머니가 이불 호청을 갈아 끼워준다며 우리 집에 오시던 날 고운 천을 입힌 작고 앙증맞은 골무와 검투사의 투구를 닮은 탄탄한 가죽 골무 몇 개를 사왔다. 어린 것들은 무슨 장난감이라 본 듯 달려들어 하나씩 집어갔다. 뭐 어떤 광경인가 너무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골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김덕남 수필가 어머니가 쓰시던 골무를 끼고 빛바랜 남편의 비단 이불을 꿰맨다 하면서 어머니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기적일 만큼 내 세월에만 무게를 두고 어머니라는 한 여인의 삶에는 너무도 무심했던 지난 일들이 치올라 자꾸만 목이 맨다. 네. 좀 그러셨겠구나 싶죠. 네.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네. 같은 느낌이 맞아요. 같습니다. 네, 어머니를. 네. 그리고 사실 그 시대 어머니들이 정말 희생과 헌신의 어떤 표본이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자식들에게 낡은 골무처럼 헌신하신 어머니의 그 육신, 삶, 영혼 이런 게 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오직 꿈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네, 자식을 위한 삶. 이게 가장 맞아요. 큰 목표였고 해야 할 일이었고 생의 철학이었고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이 김덕남 수필가의 이런 여러 작품들의 이제 또 네. 편편에 네. 옛날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 이야기도 나오고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네. 또한 그 필력도 어디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시네요. 추천하고 싶은 수필집이어서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필을 감상하니까 그 두께, 무게 이런 게 또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직도 젊은데요. 정말 좋은 마음의 위안과 희망과 또 추억도 힘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추억조차 소환해서 네. 정말 용기로 환원시켜주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젊습니다. 네, 아직도 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김덕남 수필집 아직도 젊은데요. 감상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표현문학회 조미애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